관제에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만약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들어오면은 김성훈 차장은 안 나올 것이다. 아마 관제에서 윤통과 같이 있을 것이다. 같이 있으면서 윤통도 나가지 마라 그러고 그 하나만 믿으니까 자기 같이 있으면 운명을 같이 할 거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그다음에 그 윤측 변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윤측 변호인들께서 전부 다 지금 검사 출신이고 유명한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앞뒤가 맞는 거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뭐 경찰 공무원이 뭐 현행범 첩보할 때 신분증을 내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딱 웃기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좀 약간 자기들도 겸연쩍은 거 알면서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여쭤보면 신분증 제시라는 게 불신검문할 때 경찰관 그렇죠. 직무집행법 3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범인 체포할 때 마약 뭐 형사가 신분증 제시하면서 그렇게 가면 다 도망가면 다 도망가죠. 잘하는 건가? 아니 그래서 제가 네. 그랬습니다. 그래 좋다. 신분증 목에 걸고 네. 들어가 가지고 네. 전부 다 보이는 족족 경찰 장부 이용해 가지고 뭐 우리 아마 경찰들은 케이블 타이 안 쓸 거다. 수갑 쓸 거다. 네네. 수갑 써가지고 더 저항하면은 포승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나오면 된다. 수갑도 저 앞으로 말고 뒷수정을 해야 돼요. 예, 뒷수갑을 채워가지고 왜냐하면은 불편하죠. 전부 다 무술 유단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1차 집행 때는 개인 화기도 휘대하고 있었는데 언제 뽑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아이고, 참. 남한테는 법적 절차, 네. 나한테는 뭐 국격, 뭐 인격 이런 걸 따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영세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카톡 뭐 그 검열 뭐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얘기. 물론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나경원 의원도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갑자기 뭐 민주투사가 됐어요. 네, 나경원 씨, 나 이러다 뭐 잔민전 씨한테 잔민전에서 이제 백골민전으로 바뀐 그분한테 이제 밀린다는 의식을 하셨는지 아마 이제 급하게 뭐 뭔가를 이제 소위 급발진을 하시는 건데. 무엇을 상상해도 항상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반사해드리면 됩니다. 그대로 빛으로 반사해드리면 돼요. 전용기 의원의 표현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기자회견에서의 한 말은 카톡 이런 걸로 퍼나르는 것도 그게 선전선동이 될 수 있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누가 뭐 검열을 하고 누가 정권을 뭐 아직 잡았어요? 아직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카톡에 퍼나르기에서 제가 공개했었던 N-1번방부터 N-120번방 오마이 뉴스에서 대선 당시에 보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위험한 거니까 새로 폭파하고 새로 만드는 거 들키지 않게 조심해 등등등 있고 그중에 N-20번방에 윤석열 후보가 있었고 대선 당시에 권영세 당시에 총괄 선대본부장도 같이 있었잖아요. 등등등 해서 그들이 카톡에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처럼 카톡에 오픈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어떤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용환 그 친구를 기억나기는 나는 것 같은데 뭐 하면서 이런 인터뷰가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랑 딱 13명이 권영세 총괄 선대본부장 원희룡 뭐 정책본부장이 딱 13명이 있는 텔레방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폭파시켰죠. 캡처된 게 있어요. 아직 제출 안 했어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국면 바꾸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해 보여요. 어떤 마치 다 죽어가는 저기들의 마지막 불꽃 최후의 발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판과 국면이 맞지 않는 얘기를 엉뚱하게 하면서 그럴수록 자기들 치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들 치부만 보이듯이 모두 반사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그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 윤통이 그런 이해가 가는 게요. 윤통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태균 씨하고 서로 직접 대화 나눈 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데스크탑 그 컴퓨터를 열어보니까요. 검찰이 복원해 보니까 그냥 엄청 많은 대화를 했더라고요. 아니 기자회견문도 써달라고 한 게 대화가 안 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후보를 서로 이제 단일화 조정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요지를 적어줬지 않습니까? 그게 대화 안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아니 차라리 그 전혀 통하지 않은 외국인과 외국어로 대화하기가 난 것 같아. 그렇죠. 같은 모국어 한국어를 쓰는데도 전혀 맥락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을 우리처럼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네. 윤석열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다. 아마 네. 제가 보기로는 그냥 이게 그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양치기 소년이다고 그냥 인식을 가져버리고 만성이 돼가지고 네, 하도 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명태균 사태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이야기조차도 거의 99%가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거짓말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죠.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다가 지금은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하고 무관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그런 제이님이 구독자님이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게 경찰이랑 경호처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네, 경찰이 이기죠. 그게 아니고요. 이 형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 한 개 반이 6명이거든요. 조폭 20명이 40명 칼 들고 있어도 3단봉 하나 들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뒤에 합법이 있어 그럽니다. 법이 있어 그럽니다. 합법으로 무장한 어떤 무장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는요. 완력의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요. 아니 그리고 예. 조폭 중에 누가 건방지게 경찰한테 덤빕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중학생도 아니고. 예, 네. 자기들끼리 막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도 20-30명이 싸웁니다. 파출소 순찰차가 오면은 조금 애들 그래도 파가 안 죽거든요. 형사기동대나 본거차 있죠. 6명 타고 다니거든요. 그거 딱 도착하면은 전부 다 일단 버리기 바쁩니다. 그럼요. 겸손해지죠. 예. 얼마나 지금 다들 분노하고 분노하시는 거죠. 좀 지쳐 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겠습니까? 뭐 간단하다고 봅니다. 갇혀 있는 자들과 무한 화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들의 게임이니까 시간 문제이죠. 거기다가 공성전 참 답답하고 지리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그 와중에 얻은 소득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김멸 와해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나왔다 들어갔다 퇴근 출근하면서 또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짓을 하는가 이런 것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압도적 화력 이런 거를 다 떠나서도 심리적으로도 이미 지고 있는 게임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다만 윤석열과 일부 경호처 간부들 몇 명이 발악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 우려하는 그 어떤 유혈 사태라든지 불의의 어떤 이상한 이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비상 대기, 5분 대기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그렇죠. 나간다면 뭐 큰 문제는 특히 없으리라고 이제 과격하게 지금 이제 맹신한 그 건의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6, 7명은요. 거기서 엄정하게 체포영장에서 집행을 하든 현행범에서 집행하든 수갑을 채워가지고 차에 딱 담아 실어버려야 됩니다. 실어버려야 되고 하도 이제 뭐 무기 이런 말 나오니까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안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요? 아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인 확인을 휴대하고 나가는데 이게 이제 뭐 쏘지는 않지만 만일 경우에 누가 이걸 갖다가 총을 갖다 쏠라고 위협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야기 줬습니다. 그거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살인 미수에 착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기록에 살인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기록에 남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또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뭐 그렇게 그 어떤 좀 이렇게 사람들 자체가 경호원들도 그렇게 아까 우리 시청자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뭐냐 과격한 사람들의 행동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경특대라든가 여기 밖에서 대기는 해야 되죠. 네네.